제가 건강한 변은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을 볼 수 있을까?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소화의 법칙입니다. 네, 완전 소화.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지고 싶은 단어일 수 있는데요. 내가 섭취한 음식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찌꺼기만 내보내면 바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소화를 대부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냥 바쁘니까 한 끼 대충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소화는 뭐 알아서 되겠지 라고 소화를 내 몸에 그냥 소화기관에 그냥 맡기고 내 입이 즐거운 대로 이렇게 드시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몸에 소화기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여러 다양한 염증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완전히 소화시키자, 이것을 꼭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췌장이라는 기관을 또 과부하시켜서 일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30번 씹기, 50번 씹기, 또는 식사를 하고 입에서 씹는 동안에는 젓가락,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식사하는 방법, 또는 마인드풀 이팅, 식사,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뷔페식 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소화가 어렵죠. 그래서 식사를 좀 단순하게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쨌든 식사하실 때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자, 이 목표보다 완전히 잘 소화시키자, 이것을 목표로 하시면 훨씬 건강에 좋은 상태, 그리고 건강한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식의 법칙입니다. 저는 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한 끼 식사를 그냥 때우기 위해서 가공식품도 우리가 좀 자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가공식품은 일단은 우리 몸에 다양한 첨가물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염증이 되고 염증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죠. 따라서 독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식사,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꼭 하루에 한 끼, 또 두 끼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가공식품을 보통 나는 많이 먹지 않아 이러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 분들인데 아픈 분들이다 하면은 또 뭔가 문제는 있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 아마 가열되고 조리된 음식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 밥상을 보면 쌀밥에 국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대부분 진한 양념과 또 대부분 가열 조리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신선한 쌈채소, 해조류, 버섯류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연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 크게 요리를 거치지 않은 음식을 하루에 최소 한 끼, 그리고 식사 중에 한 50% 정도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아침 식사는 과일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씹어서 드시는 생과일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 끼라도 자연식을 하신다면 내 몸에 있는 이 소화 효소도 보유가 되면서 완전 소화와 건강한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을 어떻게든 하루에 한 끼, 또 식사 중에 좀 50% 정도는 먹는 방법을 꼭 취하시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몇 번 가공식품을 먹거나 또 가열 조리식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과 또 건강한 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소화의 법칙, 그리고 자연식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건강한 상태, 또 건강한 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변의 성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변의 성분은 약 75%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약 8%는 음식물에 쌓여있는 그런 식이섬유, 또 8%는 죽은 박테리아, 장내 미생물의 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음식물 성분들이 같이 나갑니다. 특히 이 변에 있는 장내 이 미생물의 이 사체가 하루에 약 1.5kg 정도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장내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장내 미생물 덕분에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기도 하고, 또 음식물 속에서 우리의 소화효소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다양한 영양 성분도 같이 합성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변의 성분과 함께 우리 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변의 성분은 완벽하게 나쁜 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도와주고 서로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 지탱해주는 장내 미생물도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을 잘 내보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에 대해서 척도를 만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고 하는데요. 제1형부터 7형까지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형 숫자가 적을수록 딱딱한 변의 형태이고, 숫자가 이제 클수록 그 질감이 점점 묽어지면서 지나치게 이제 묽은 형태, 설사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1형은 굉장히 딱딱한 변의 상태예요. 한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면 변이 굉장히 호두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배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태죠. 가장 좋지 않은 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2형에서는 이제 소시지 모양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딱딱해서 배설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소시지 모양이지만 겉이 약간만 갈라져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배설이 되지만 좀 거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4형은 소시지 모양이면서 결이 부드러워서 배설이 아주 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제4형의 가장 보기 쉬운 이제 바나나 변의 형태로 이상적인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고형물이 만들어지면서 배설도 좋은 형태,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그 다음 제5형에서는 소시지 모양의 고형이 좀 덜 형성이 되어서 변이 좀 뚝뚝 끊어지는 형태, 설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뚝뚝 끊어지는 형태, 고형물이 잘 형성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제6형에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배설물이 더 좀 부서지는 형태로 설사가 조금 더 가까운 형태가 바로 제6형입니다. 마지막 제7형은 거의 형태가 없이 그냥 묽은 변으로 주르륵 나오는, 많은 분들이 설사라는 걸 경험을 해보셨죠? 형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제7형입니다. 그래서 1형은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 7형은 지나치게 묽은 형태, 둘 다 건강에 이상적인 변은 아니겠죠? 한 중간 정도 소시지 모양이면서 결이 부드럽고 쑥 빠져나가는 배설이 편한 형태,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바나나 변의 형태니까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잘 구성을 하고 또 장의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 수술이 하나 개발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 수술이 시행이 됐는데요. 바로 대변 이식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을 수혈을 하기도 하고 또 장기를 이식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변을 이식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생소하고 약간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면 대변을 이식하는 수술이 생겼을까요? 크론병의 환자들의 경우 장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이나 또는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분들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의 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해서 치료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이 굉장히 내성이 강한 세균에 감염이 된 환자들을 치료할 때 바로 대변 이식술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많이 먹게 되다 보면 이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건강한 균도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장내 환경이 굉장히 무너졌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도저히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균에 감염되면 미국인 50만 명 중에 약 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환자들의 경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부작용, 새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새로운 치료법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건강한 균들을 이 환자들에게 이식을 하면 치료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기증을 받아서 변 성분을 제거하고 이 미생물을 구강이나 또 항문을 통해서 바로 장에 이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변 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약 86%의 사람들이 치료가 됐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식 수술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이나 나중엔 점점 당뇨나 심지어 암까지 장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나아지는 많은 질병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도에 여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 횟수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변 이식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혈액 은행도 있고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변 은행이 필요합니다. 대변 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변을 기증을 받아야 되겠죠.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변을 잘못 이식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건강한 변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거나 또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 이식술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겨서 수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변을 이식한다는 것은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이식 수술을 할 만큼 장의 건강을 굳이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항상 이 어떤 증상들을 바로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늘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장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건데요.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이 알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내가 매일 나쁜 음식을 먹고 너무 좋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라면 굳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드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에게 맞춤, 신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변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몸이 알아서 내 몸에 맞춤, 신약,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